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뒷마당에서 닭을 기르고 정원에서 식량을 재배하며 집에 있는 것을 더 잘 활용하고 동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은 닭 무리를 깊이 아끼고 매일 아침 희망을 품고 산란 상자를 확인하며 암탉들이 아름답고 신선한 달걀로 여러분의 노력에 보답할 때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밖으로 나가면 공기는 여전히 서늘하고 정원은 깨어나고 있으며 닭들은 이미 풀밭을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란 상자의 손을 뻗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달걀을 발견합니다. 이는 자급자족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닭을 어느 정도 키워보셨다면 그 이면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갑자기 달걀 생산량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상자는 반쯤 비어 있고 껍질은 얇아지며 노른자는 예전처럼 진하해 보이지 않습니다. 암탉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며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 순간 많은 양계인들이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암탉을 살아있게 하는 것과 암탉이 진정으로 번성하도록 돕는 것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란용 사료 한 포대가 기본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자연은 항상 다양성을 통해 작용해 왔습니다. 닭은 먹이를 찾고 쪼고 탐색하며 주변 환경에서 단백질, 채소, 씨앗, 허브 및 살아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더 이치에 맞기 시작합니다. 더 단단한 껍질, 더 진한 노른자, 더 튼튼한 암탉, 더 일관된 산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달걀 생산을 지원하고 닭 무리의 건강을 개선하며 암탉이 자연이 의도한 균형 잡힌 식단에 더 가까워지도록 도울 수 있는 9가지 천연식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여러분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주방이나 사료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함께 모이면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더 나은 정원과 더 건강한 닭 무리가 실용적인 지식, 세심한 관찰,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숙련된 재배자와 가축 사육자들이 자연이 제공하는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로 조용히 여기는 식물, 바로 기적의 나무로 종종 알려진 모링가 올레이페라, 모링가 올에이페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링가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이것이 닭에게 먹이를 주는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단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원, 동물, 자연재배 시스템과 함께한 수년 동안 저는 어떤 식물은 한 가지 일을 잘하고 어떤 식물은 거의 모든 일을 잘하는 것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링가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정원을 지원하고 자급자족 생활을 지원하며 닭의 건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식물 중 하나입니다. 모링가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놀라운 영양 밀도입니다. 모링가 잎에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칼슘, 철분, 그리고 A, B, C, E와 같은 중요한 비타민이 자연적으로 풍부합니다. 산란계를 돌볼 때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산란계는 매일 끊임없이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서 영양분을 끌어다 씁니다. 달걀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 껍질을 형성하기 위한 미네랄, 그리고 지치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링가는 단순히 사료에 영양분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모링가가 돋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새가 이미 먹고 있는 영양분을 더 잘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탉의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한 입 먹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의 사료로 더 큰 효과를 내고 몸은 더 튼튼하게 유지되며 그 영양분의 더 많은 부분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꾸준한 달걀 생산으로 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산란계를 키우는 모든 사람에게 모링가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암탉이 이러한 종류의 자연적인 영양 지원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달걀 자체에서 그 결과를 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자는 더 단단해 보이고 껍질은 더 튼튼해지며 노른자는 눈에 띄게 더 진한 색을 띌 수 있습니다. 많은 뒷마당 양계인들이 좋아하는 그 깊은 황금빛 오렌지사의 노른자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새가 더 많은 식물성 색소, 더 많은 항산화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다양하고 활력 있는 식단을 섭취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모링가를 높이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속 가능한 자급자족 시스템에 아름답게 들어맞는다는 점입니다. 적합한 기후에 살고 있다면 직접 재배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잎을 닭 무리에게 바로 주거나 잎을 말리고 빻아서 가루를 일반 사료에 섞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 과도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모링가는 암탉이 더 일관되게 알을 낳도록 돕는 동시에 달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추가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먹이가 아니라 성과, 건강, 회복력을 위한 먹이에 대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목록의 다음 천연식품이 완벽하게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닭을 관찰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닭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돌아다니고 긁고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순간 닭들은 곡물을 향해 곧장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나섭니다. 흙 속, 나무십 아래, 퇴비 주변, 풀밭 사이에서 움직임을 찾습니다. 그들은 벌레를 찾고 있으며 그 본능은 그들의 몸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도록 설계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산란계 무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천연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인 동해 등의 유충 블랙 솔저, 플라이 라베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양계인들이 밀웜에 익숙하고 물론 닭들도 밀웜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해 등의 유충은 특히 달걀 생산과 껍질 품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유충은 단백질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칼슘도 예외적으로 풍부하며 바로 이 점이 산란 성과를 개선하려는 모든 양계인에게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달걀 하나를 낳을 때마다 암탉은 무언가를 소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탉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을 낳을 때마다 자신의 몸에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 형성에 있어서 칼슘은 타협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식단에 이용 가능한 칼슘이 부족하면
몸은 그 차이를 메우려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탉은 고갈되고 약해지며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얇은 껍질, 깨지기 쉬운 달걀, 불규칙한 산란이 종종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동해 등의 유충이 그토록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달걀 형성에 매우 유용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튼튼한 껍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칼슘을 공급합니다. 그 조합은 무시하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암탉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달걀을 만들도록 돕는 동시에 장기적인 체력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뒷마당 시스템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어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편리함을 원한다면 말린 것을 구입하여 일반적인 간식이나 보충제로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급자족적인 설정을 목표로 한다면 관리되는 퇴비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방 쓰레기, 정원 폐기물, 유기농 남은 음식들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며 진정한 자급자족 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방식으로 닭 무리를 먹이는 순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닭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반짝입니다. 신나서 쫓아다니고 쪼고 먹이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본능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종류의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껍질 강도를 개선하고 달걀 무게를 지원하며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동시에 새들에게 행동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건강한 닭은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몰입하고 활동적이며 자연이 그들에게 부여한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된 닭입니다. 자, 이미 모링가와 동해 등의 유충을 통해 패턴을 보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영양 밀도와 흡수를 지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산란계가 의존하는 천연 단백질과 칼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놀랍도록 유용한 또 다른 식품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닭 무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버리는 식품입니다. 자, 이 목록의 다음 식품은 산란계 무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방이나 정원에 가지고 있는 것, 바로 호박씨입니다. 가을이 오면 호박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호박을 조각하고 요리하고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며 종종 씨앗은 간과되곤 합니다. 하지만 닭을 키운다면 그 씨앗은 쓰레기 그 이상입니다. 사실 호박씨는 닭 무리의 일상에 추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현명한 천연식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여러 가지 이점을 한꺼번에 가져다 줍니다. 식물성 단백질, 건강한 지방, 아연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제공하며 이 모든 것은 암탉의 전반적인 상태와 생식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달걀 생산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러한 지원은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받은 암탉은 산란 주기에서 활동적이고 균형 잡히며 일관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호박씨를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영양가만이 아닙니다. 소화기 건강을 지원하는 데 있어 수세대 동안 해온 전통적인 역할입니다. 숙련된 농부들은 체내 기생충과 원치 않는 기생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오랫동안 호박씨를 가치 있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뒷마당 양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생충은 닭 무리의 체력을 조용히 앗아갈 수 있는 숨겨진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암탉이 여전히 먹이를 먹고 돌아다니고 멀리서 보면 대체로 정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사용하기도 전에 영양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달걀 생산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걀 수가 줄어들고 새가 약해지며 에너지가 감소하고 닭무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번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박씨는 사려 깊고 자연스러운 먹이 공급 방식의 일부로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가볍게 으깨어 제공함으로써 암탈객에 영양가 있는 간식을 줄 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고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소화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게 되면 새는 산란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식품을 좋아하는데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지원하며 일하는 자급자족 농장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계절적인 것을 실용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닭 무리의 건강에 축적되는 작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달걀 생산의 소화 측면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식품으로 이어집니다. 수세기 동안 자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 중 하나로 신뢰받아온 식품입니다. 우리 목록의 네 번째 천연식품은 전통적인 동물 관리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치료법 중 하나인 마늘입니다. 현대의학이 등장하기 훨씬 전, 상업용 보충제가 나오기 전, 그리고 진열대에 전문 가금류 제품이 늘어서기 전에도 농부들은 닭 무리를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세대에 걸쳐 마늘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가치를 인정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단순하고 강력하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마늘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마늘을 으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강한 향은 활성 화합물, 특히 천연 항균 및 지원 특성으로 널리 평가받는 알리신, 알리친이 방출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는 마늘이 새의 몸이 일상적인 미생물의 압력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닭이 하루 종일 흙, 물, 사료 및 쪼는 표면을 통해 박테리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야외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자, 더 나은 달걀 생산이 목표라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탉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암탉의 몸은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스트레스, 자극 또는 낮은 수준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달걀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몸은 항상 생존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산란은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면역 체계를 지원할 때 여러분은 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산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뒷마당 닭 무리에게 마늘이 매우 유용해지는 이유입니다. 더 건강한 내부 환경을 지원하고 소화관의 더 나은 균형을 촉진하며 암탉의 시스템에 자연적인 지원을 한 겹 더 제공합니다. 그리고 암탉의 상태가 좋아지면 양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호에서 그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닭들이 더 밝아 보입니다. 깃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에너지가 향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란이 종종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마늘을 높이 평가하는 또 다른 점은 사용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신선한 마늘 한 쪽을 물에 으깨어 넣거나 사료에 잘게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일상적인 루틴의 일부로 만들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며 통합하기 쉬워서 복잡한 시스템보다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이 모든 식품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단백질과 미네랄로 몸을 강화합니다. 어떤 것은 소화를 돕습니다. 어떤 것은 달걀 생산에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내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식품 그룹은 우리를 천연 허브의 세계로 더 깊이 안내하며 그곳에서 면역력과 산란 성과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지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원에서는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건강한 닭무리에게는 놀랍도록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인 오레가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방에서 쓰이는 오레가노를 떠올립니다. 풍미, 향, 그리고 편안한 음식을 생각하죠. 하지만 식물이 토양과 가축 모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수년간 지켜본 사람들에게 오레가노는 단순한 요리용 허브 그 이상입니다. 오레가노는 정원에서 묵묵히 일하며 그 가치를 거듭 증명하는 식물 중 하나로 특히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 속에서도 닭무리가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탁월합니다. 오레가노가 이토록 가치 있는 이유는 보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유해한 유기체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닭의 내부에서부터 전반적인 균형을 잡아줍니다. 닭을 기를 때 이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암탉의 소화계가 거의 모든 것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계는 영양 흡수, 에너지 수준, 회복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관된 산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유해한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시작하거나 닭이 지속적인 내부 자극을 겪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양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염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닭이 산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닭 무리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레가노가 큰 인정을 받는 이유입니다. 오레가노는 소화계를 보호하고 더 나은 내부 균형을 촉진하며 산란계가 장기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암탉이 내부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그 개선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단단한 껍질, 더 안정적인 산란, 더 나은 건강 상태,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기민하고 활기차 보이는 닭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번식용 닭 무리에서 오레가노는 종종 더 높이 평가되는데 강력한 내부 건강이 아래 숲뿐만 아니라 아래 전반적인 품질과 생존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레가노를 특히 높이 평가하는 점은 농장 시스템에 도입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원에서 잘 자라고 건조하기도 쉬우며 여러분의 일과에 가장 잘 맞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가지를 직접 주거나 말린 잎을 사료에 섞을 수도 있으며 닭장 주변에 퍼지는 식물의 향기조차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또 다른 유용성을 더해줍니다. 따라서 마늘에서 오레가노로 넘어가면서 그 패턴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단순한 간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기둥지 상자에서 더 강하고 더 건강하며 더 안정적으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산란 능력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과소평가되는 또 다른 녹색 허브로 넘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목록의 6번째 천연식품은 파슬리입니다. 뒷마당 닭 사육에 관한 모든 대화에서 가장 간과되는 식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슬리를 접시, 가장자리에 놓여 무시당하는 장식용 고명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정원과 닭무리 주변에서 파슬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파슬리가 제공하는 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수세대에 걸친 농부와 사육자들이 파슬리를 산란계에게 귀중한 허브로 여겨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파슬리에는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신체를 지원하는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산란계가 알을 계속 생산하기 위해 체내 비축량을 끊임없이 끌어다 쓰는 시기에 강력한 영양 보충을 제공합니다. 파슬리가 돋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신체가 칼슘을 더 잘 활용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칼슘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탈계에는 칼슘을 제대로 이동시키고 결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부 지원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파슬리가 특히 유용해집니다. 파슬리는 닭이 섭취 가능한 영양분을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더 단단한 껍질 형성, 더 나은 신체 기능, 그리고 더 안정적인 산란은 모두 이러한 내부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료에 어떤 미네랄이 들어있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암탉이 실제로 그 미네랄을 가장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슬리에는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활력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산란계는 몸 전체, 특히 생식계에 산소와 영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신체가 받는 부담이 적을 때 전체 산란 주기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슬리가 전통적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산란 활동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것과 연관되어 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파슬리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원사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기르기 쉽고 수확하기 쉬우며 먹이기도 쉽습니다. 신선한 다발로 주거나 방목장에서 닭들이 직접 쪼아 먹게 하거나 말려서 일반 사료에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가치가 가득합니다. 이는 제가 집과 정원 주변에 실용적인 급여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항상 찾는 바로 그런 요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식품들이 어떻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레가노는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슬리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산란을 위해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신체의 능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음 식품은 우리를 이 방정식의 또 다른 필수적인 부분으로 안내합니다. 암탉이 규칙적으로 알을 낳을 때는 에너지가 미네랄이나 허브만큼이나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닭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해야 할 대화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암탉이 필요한 미네랄, 단백질, 소화 지원을 갖추고 있더라도 몸에 충분한 연료가 없다면 산란 능력은 여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바라기 씨, 특히 검은 기름 해바라기 씨가 양계업자들 사이에서 그토록 강력한 명성을 얻은 이유입니다. 닭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해바라기 씨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밀도가 높고 영양이 풍부하며 닭에게 엄청난 포만감을 줍니다. 산란계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기에 농축된 영양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규칙적으로 알을 생산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칼로리, 지방, 그리고 사용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량은 추운 날씨, 털갈이 회복기 또는 닭이 추가적인 부담을 받는 계절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해바라기 씨를 특히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지방 함량입니다.
이러한 천연 오일은 단순한 일시적 포만감이 아닌 진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신체 상태, 체력, 그리고 암탈기 지속적으로 알을 낳기 위해 필요한 내부 비축량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알 자체의 품질에 기여하는 귀중한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암탈기, 이러한 지방을 적절한 균형으로 섭취하면 알의 크기, 무게, 흰자에 단단함에서 더 나은 결과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닭 사육자들이 즉시 알아차리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깃털입니다. 식단에서 적절한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 암탉은 종종 전반적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깃털이 더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날씨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깃털 상태는 달기천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는 날씨가 추워질 때 매우 중요해집니다. 암탈기 천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쓴다면 산란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영양 비축량이 더 넉넉할 때는 산란을 멈추는 대신 계속 알을 낳을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됩니다. 제가 해바라기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닭들에게 보상처럼 느껴지면서도 주에 깊게 사용하면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에 깊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료의 주요 부분이 아닌 보충제로 취급해야 합니다. 적절한 양은 생산을 지원하지만 과도하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당함이 지혜의 일부가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 활용하면 해바라기 씨는 계절별 급여 리듬에서 매우 귀중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암탈기 신체 상태와 안정적인 산란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추가 연료가 필요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고 나면 산란이 단지 영양과 에너지에 관한 것만이 아님을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산란은 눈에 덜 띄지만 그만큼 강력한 무언가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닭의 스트레스 수준입니다. 우리 목록의 8번째 천연식품은 바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화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산란율 저하가 항상 영양 결핍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진짜 문제가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닭이 얼마나 예민한 동물인지 과소평가합니다. 멀리서 보면 단순하고 튼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닭무리 주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 닭들이 주변의 모든 것에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음, 주변의 포식자, 변덕스러운 날씨, 과암이란 환경, 일과의 변화, 무리 내의 긴장 등 이 모든 것들이 암탈계 시스템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압박이 쌓이면 산란은 종종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분 중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질이 자연적인 닭사육 시스템에서 그토록 흥미롭고 유용한 허브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질을 향긋하고 풍미 있는 주방용 허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질은 진정 효과로 오랫동안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닭에게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차분한 닭은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며 산란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받은 닭은 빠르게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되면 번식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바질은 소화를 지원함으로써 가치를 더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 내내 보았듯이 산란계에서 소화는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닭이 먹이를 더 잘 분해하고 사용할수록 산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바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도움을 줍니다. 더 차분한 상태를 지원하고 더 원활한 소화 기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환경적 압박, 계절적 변화를 겪고 있거나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하는 예민한 닭 무리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바질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구축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아름답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화분, 텃밭 상자, 그리고 닭장 근처에서 잘 자랍니다. 수확하기 쉽고 다루기 즐거우며 신선하게 또는 말려서 먹이기에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 덕분에 닭의 환경에도 특별한 무언가를 더해줍니다. 닭장 바로 밖에서 유용한 허브를 기르고 돌아서서 그 허브를 가족의 식탁을 채워주는 닭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에는 놀랍도록 단순한 매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지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산란이 단지 사료통에만 달린 것이 아님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경계, 환경, 그리고 닭무리의 전반적인 편안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암탉이 안정감을 느끼고 지원받으며 잘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 결과는 종종 둥지상자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 목록의 마지막 식품으로 이어집니다. 더위, 노화, 그리고 계절적 압박이 암탉을 가장 힘들게 하기 시작할 때 특히 가치 있는 식품입니다. 이제 이 목록의 마지막 천연식품에 도달했습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더위가 닭 무리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할 때 특히 중요해지는 식품입니다. 바로 민트, 그 중에서도 페퍼민트입니다. 길고 더운 계절 동안 닭을 길러본 적이 있다면 더위가 닭의 기분과 능력을 얼마나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암탉은 무기력해집니다. 헐떡거립니다. 날개를 몸에서 약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산란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변화가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한 주에는 암탉이 알을 잘 낳다가 다음 주에는 껍질이 얇아지고 개수가 줄어들며 무리 전체가 기진맥진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닭은 우리와 다르게 더위에 대처합니다. 닭은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효율적으로 식힐 방법이 적습니다. 그리고 암탉이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체 시스템이 바뀝니다. 닭의 몸은 생산이 아닌 생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수분 공급, 소화, 영양분 사용, 그리고 특히 칼슘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칼슘 사용에 차질이 생기면 대개 알의 품질이 매우 빠르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페퍼민트가 매우 현명하고 실용적인 추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민트에는 더운 날씨의 닭이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는 자연적인 쿨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시원하고 차분한 암탉은 더위를 겪는 동안에도 계속 먹고 계속 마시며 몸의 기능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닭을 기를 때 안정성은 전부입니다. 닭이 더 안정감을 느낄수록 산란도 더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민트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여름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 산란이 느려지기 시작한 노개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성기가 지난 닭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심하고 자연스러운 추가 요소가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닭이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돕고 식욕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균형을 촉진하는 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닭의 몸이 더 오랫동안 잘 기능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트 역시 뒷마당 시스템의
아름답게 어울리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왕성하게 자라고 수확하기 쉬우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더운 날에는 신선한 잎을 물에 더할 수 있습니다. 말린 민트는 사료에 섞을 수 있으며 식물 자체를 닭장 근처에 두면 그 강한 향기가 여러모로 유용해집니다. 실용적이고 상쾌하며 곁에 두고 쓰기 쉬워서 많은 농부들이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 나면 의지하게 되는 그런 허브입니다. 이로써 9가지 천연식품에 대한 소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고 실제 닭무리에서 이 식품들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마지막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암탉의 건강, 회복력, 그리고 산란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는 9가지 천연식품이 여기 있습니다. 모링가, 동해 등의 유충, 호박씨, 마늘, 오레가노, 파슬리, 해바라기씨, 바질, 그리고 민트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면 각각의 식품이 산란 과정의 각기 다른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것은 더 단단한 껍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것은 영양 흡수를 개선합니다. 어떤 것은 면역력, 소화 또는 생식 건강을 지원합니다. 어떤 것은 달기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고 다른 어떤 것은 지속적으로 알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전체 영상의 핵심 교훈입니다. 더 나은 산란은 단 하나의 마법 같은 재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닭 전체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서둘러 나가서 하룻밤 사이에 급여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 제가 수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보충제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암탉의 식단에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산란계 사료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매일 닭들이 의존하는 핵심 영양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마련되고 나면 이러한 천연식품들은 닭 무리가 그저 연명하는 수준을 넘어 진정으로 번성하게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층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농장 생활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단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물을 관찰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들의 패턴을 배우고 더 큰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그들의 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껍질이 약하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달기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면 그것도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더위 속에서 털갈이 후에 또는 암탉이 나이가 들면서 산란율이 떨어진다면 그것 역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닭무리는 항상 소통하고 있으며 경험이 쌓일수록 그 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자연적인 방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땅, 정원, 그리고 동물들과의 더 사려 깊은 관계로 되돌려 놓습니다. 닭장 근처에서 자라는 허브, 주방에서 나온 씨앗, 정원의 식물, 심지어 퇴비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농장 전체를 강화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순환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천연식품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그리고 산란, 껍질 품질 또는 전반적인 건강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든 여러분이 직접 닭 무리에게 먹여온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농장 생활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 중 일부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뒷마당의 천연 자원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농장이 번성하도록 돕는 고대의 지혜와 실용적인 지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